근데 일단 PPT 퀄리티가 이 정도면 바로 제가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뭔가 제안서를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최신 정보들을 굉장히 잘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가 조사한 걸 다시 올라가서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40% 제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실제로 시장 현황, 사용 현황에 대한 파이 차트를 예쁘게 그려놨죠. 이런 뭐 디자인을 할 때도 컬러감이 되게 이질적이다 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PPT 회사에서 보고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미나이로 한 큐에 PPT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 정말 유용하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 퀄리티 가지고 회사에 쓰긴 좀 아쉽다, 이걸로 보고할 수는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뭔가 제안서로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고퀄리티의 PPT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찾게 된 게 바로 이 젠스파크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마 결과물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이 젠스파크는요, 실리콘밸리에서 출시된 지 딱 6개월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기면서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보통 잘 나가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무려 평균적으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젠스파크는 무려 그 시간을 10배 이상 단축을 시킨 거죠. 사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 젠스파크가 가진 AI 기능이 신기하다 정도를 넘어서서 업계의 판도를 아예 바꿀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도 무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요, 와, 이게 다른 AI랑은 달리 정말 퀄리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 사용하는 과정들을 싹 보여드릴 텐데요. PPT 만드는 방법을 총 3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법, 더 딥한 리서치를 이용해서 보다 데이터에 집중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법,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법, 모두 다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운송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보셔서 이 혜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3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젠스파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젠스파크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냥 젠스파크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이미 너무 유명한 이제 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입하기 누르셔서 이제 구글로 가입하기로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가입을 하면요, 매일 100크레딧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유료 버전, 사실 유료 버전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프리 버전에서 매일 100 정도의 무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 크레딧이 어느 정도냐? PPT 1개 정도는 무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법이 있어요. 기본 우리 AI GPT나 제미나이 쓰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AI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오늘 저희는 PPT를 만들 거라서 얘를 눌러서 여기에 그냥 입력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25년 직장인을 위한 업무 효율 10배 높이는 AI 툴 소개 교육 제안서를 만들어줘. 이게 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성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슬라이드 만들어줘 라고 안 해도 AI 슬라이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엔터만 쳐주셔도 바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아래쪽에 보시면 템플릿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누르고 이 템플릿 사용하기 누른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이 템플릿이 적용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저는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얘가 순식간에 일을 시작해요.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자기가 심층적으로 사고를 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조사하고 정보 수집하고 스토리라인 기획을 하고 슬라이드를 초기화하고 템플릿 설정하고 이 모든 작업들을 그냥 알아서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막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고 하나 지우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개요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PPT 작업이 나온 거를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봐도 지난번에 제미나이로 만들었던 거랑 퀄리티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누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보기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좀 더 큰 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직장인을 위한 업무 효율 10배 높이는 AI 툴 교육 제안서, 이게 제가 요청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냐 이런 것들은 임의로 좀 적혀 있고 제가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요구사항들 적혀 있고요.
근데 일단 PPT 퀄리티가 이 정도면 바로 제가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뭔가 제안서를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젠다부터 뭐 현황 진단, KPI 설정,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지만 얘가 너무너무 잘 해놨고요. 디자인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그대로 바로 PPT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챗GPT 추천하고 있고 왜 추천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코파일럿, 그리고 뭐 노션, 클로드, 퍼플렉시티, 재미나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천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구성안까지 여기다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누가 강의를 제안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안서 그대로 조금만 수정을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이 어떻다, 대략적인 금액 기준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그 프롬프트 짧은 거 딱 하나만 입력을 했는데 이 정도의 고퀄리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필요하다,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잘린 구성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애매해요. 이런 것들을 왼쪽에 대화창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기 및 내보내기를 해서 내보내기하고 PPT를 클릭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 모든 슬라이드들이 바로 PPT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만약 전체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바로 요청을 해서 수정을 요청하시고요. 짜잘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럼 PPT로 바로 바꿔서 수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받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바로 이렇게 PPT로 모두가 다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편집 사용 눌러보면요, 이 각각의 글자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면서 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수정해야 되네? 이런 거 금방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뒤쪽에 좀 잘렸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얘가 좀 밑으로 떨어져 있네? 얘네 좀 올려주고. 사실 정말 제미나이에 비해서 수정할 게 많이 없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얘가 웬만큼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만 조금 맞춰준다. 그래서 디테일한 수정까지 AI한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럼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해줘서 내가 뭔가 내용 같은 거는 검색해서 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몇 가지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젠스파크가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 사실 확인입니다. 얘를 눌러보면요, 이 슬라이드의 모든 컨텐츠를 팩트 체크하고 사실 오류나 환각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청사항이 입력이 돼요. 모든 콘텐츠를 교차 검증하세요. 컨텐츠가 정확하면 클릭 가능한 링크로 참조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참조를 통해 컨텐츠를 찾아보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마다 이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한 다음에 얘를 눌러보면은 이 페이지에 팩트체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얘가 이제 되는 동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아까 맨 처음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페이지 하나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6대 9 비율로 만들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의 슬라이드가.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2번 오류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코드를 분석한 다음에 노란색 경고 아이콘과 함께 개발 도입의 비효율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본인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한 결과물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사실 여전히 지금 이쪽 페이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2번 사이즈가 안 맞아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문제를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다.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보는 게 저희처럼 디자인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드로 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디테일하게 문제가 있냐라고 역으로 물어봐요. 그럼 누르면 되겠죠. 좌우 비율을 변경해. 제가 이걸 눌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을 PPT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한테 요청을 바로 해도 돼요. 슬라이드 2번에 비율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근데 말씀드릴 거는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아까 수정 전에는 약간 이런 이미지였으면, 이걸 수정한 버전이 이제 왼쪽 내용을 이렇게 크게 바꿔놨고, 그리고 오른쪽 내용을 여기다 배치해서 정상적인 페이지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수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얘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가장 놀라운 거는 프롬프트 딱 하나만 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빠르게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교차 검증하세요. 그러니까 출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라 라고 요청을 했죠. 이 요청사항을 얘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컨텐츠 사실을 검증하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수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링크들을 참고해가지고 심층사고를 하게 되죠. 다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뭐냐, 출처가 정확한지를 확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
검증한 결과를 출처로 이렇게 보여줘요. 개별 도입의 비율,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출처는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이 기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누르면 이 내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내용들을 수정하면 되겠죠. 사실 일반 AI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게 주장이긴 한데 이거 근거가 정확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젠스파크에서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용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AI 편집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이제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할 건지 사용자가 지정해서 요구사항을 적을 건지 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를 다듬어줘 라고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AI 편집, 디자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 편집을 누르면요, 아까 제가 PPT로 넘어가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글자를 수정한다거나 아이콘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PPT가 좀 더 익숙해서 거기서 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PPT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젠스파크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보기 및 내보내기를 누르면 PPT 보기가 가능하고, 얘를 눌러서 바로 이제 발표도 가능하고요. 내보내기, 뭐 PDF라던가 PPTX로 보내는 거 다 가능하고,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이 디자인을 다음번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유를 누르게 되면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상대방을 초대한 다음에 얘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정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만드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그대로 PPT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PPT를 만드는 게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용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젠스파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면 에이전트 기능 중에 딥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GPT를 써보신 분들은 딥 리서치 기능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총합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결과물을 주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간단한 요청사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T를 만들기 전에 딥 리서치를 하고 PPT를 만들면 당연히 결과물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딥 리서치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요청사항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장 주목받는 업무용 AI 툴 5가지와 기업 도입 성공 사례를 딥 리서치 해줘. 그리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나 통계를 바탕으로 출처를 명시해. 그리고 성과 지표를 포함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얘가 열심히 딥 리서치를 하게 되죠.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딥 리서치가 한 결과물을 볼 건데요. 보기를 눌러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가장 최신의 정보들부터 옛날 정보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단순히 하나의 정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딥 리서치라는 것 자체가 리서치를 굉장히 깊게 한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비교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순히 이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상세 보고서를 같이 가져오거든요. 뭐 맥킨지라던가 혹은 오픈AI사에서 나온 거라던가, 또 여기 보시면은 스탠포드 AI라던가 BCG 조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요. 우리가 보통 AI 쓰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얘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오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에도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얘가 한 큐에 정리를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기존에 조사한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싹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서머리가 나오고 업무용 툴은 이게 있다. 쭉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최신 정보들을 굉장히 잘 가져옵니다.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 LMM 시장의 시장 점유율 40%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가 조사한 걸 다시 올라가서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40%. 제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LMM 시장에 이제 마켓 쉐어를 얘가 40% 달성을 했다. 이런 결과물들에 대한 근거까지 한 큐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증이 너무 쉽고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또 보면요. 인텔컴, 고객 서비스 혁신, 통화 대기 시간이 48% 감소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눌러서 보면요. 사실 여기에 이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서 가져왔냐? 논문 읽기 눌러보면 아까 적인 요약이에요. 이 논문 있잖아요. 이 24페이지짜리의 논문을 얘가 다 보고 그 안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음성이었죠. 얘가 48%. 인터컴이라는 회사에 48%의 통화 대기 시간이 감소했다라는 결과물을 얘가 가져와가지고 차용을 한 거예요. 이 보고서 23페이지 하나하나 옛날에 읽었던 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만 23페이지겠어요?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보고서를 얘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종적인 생산성 향상 지표까지 도출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 지표들을 도출하는 것도 굉장한 작업인데 얘가 순식간에 다 해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들었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PPT를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제안용 슬라이드로 변환해줘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만들어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딥리서치 결과물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잘 들어가 있고요. 공신력 있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실증 데이터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기관들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게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신뢰도, 연구 방법론에 대한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사실은 원래 딥리서치 결과물에서는 AI 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신뢰도에 따라서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받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킨지까지 해서 데이터 해석을 이런 기반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산출 근거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굉장히 먼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딥리서치 결과물을 그대로 디자인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아니라 딥리서치 결과물을 가지고 더 나은 발표용 PPT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2025년 탑5 AI 툴 성과 비교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내용 나오죠. 아까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 그리고 챗GPT, 구글 제미나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텍스트 형태로 나와 있던 게 사실 5개나 되면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툴 그리고 표로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한 가지 표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순식간에 이 5가지를 한 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발표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검증된 ROI 사례까지 나와 있어요. 출처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실증 데이터 여기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IT 부서는 이렇게 됐다. 마케팅 부서는 이렇게 됐다. 이 해석 가이드까지 나와 있어요. 실제 도입 사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인텔컴에 대한 내용 통화 대기 시간 48% 감소 이 내용은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사례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는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48% 2배 증가 이런 것들을 수치를 눈에 딱 띄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표용으로 적합하다 혹은 보고서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실 16대 9 비율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PPT 만들 때 그 비율을 얘기를 안 해서 얘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PPT 16대 9 비율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놀랍죠? 저는 딥리서치 시키고 PPT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팀 리서치나 다른 기능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젠스파크랑 대화를 해서 내가 15장짜리 교육 제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각각의 장표를 먼저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반영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딥 리서치를 하고요. 딥 리서치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슬라이드로 구성한 다음에 내용을 확정 지은 다음에 슬라이드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저는 일단 얘한테 15장 에 대한 장표를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젠스파크 들어가서 질문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챗GPT에서 하셔도 되고 제미나이한테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다만 마지막 슬라이드 제작이 젠스파크가 압도적으로 좋다. 자, 그래서 얘가 슬라이드 1 표지에는 이 내용을 넣어줘 2는 이걸 넣어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슬라이드를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수정하시면 되고 필요하다 싶은 슬라이드를 그대로 유지하셔서 뭔가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음에 이제 PPT를 만드는 거죠. 얘는 사실은 뭐 GPT나 뭐 클로드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면 한 큐에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이제 프로나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젠스파크 안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클로드, 뭐 제미나이, GPT.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성이 마음에 들면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뭐 마케팅팀 전용으로 다시 짜줘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다른 버전으로 해서 다시 구성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 가능하다. 세 번째 핵심은 사전에 이 내용을 내가 확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PPT를 구성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5장을 먼저 제작해 주세요 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15장 중에 왜 5장이냐, 15장 하면 크레딧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크레딧을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내용이 많고 슬라이드가 많을수록 크레딧이 더 많이 나간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정한 내용이 슬라이드에 정확하게 잘 들어갔느냐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표지 2025년 마케팅팀 업무 효율 10배 향상, AI 실무 활용 교육 제안, 내용 잘 들어가 있죠. 부제부터 이제 이미지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마케팅팀의 3가지 고민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하는 컨텐츠 제작 요구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 현황, 사용 현황에 대한 파이 차트를 예쁘게 그려놨죠. 이런 뭐 디자인을 할 때도 컬러감이 되게 이질적이다 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가 바꾸는 마케팅 업무라고 해서 컨텐츠 기획의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도 내용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시각화 표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바로 PPT 제안서로 써도 전혀 무방할 만큼. 그리고 슬라이드 4번째 보면 교육 목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사실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이 방법을 쓰시면 사전에 내가 요청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PPT를 구현할 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점이고요. 사실 이제 만들 때 크레딧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남아있는 크레딧이 표현이 되는데 이 크레딧 차감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 때 꽤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저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챗GPT나 혹은 젠스파크 텍스트 대화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게 만들 때는 크레딧 차감이 훨씬 적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퀄리티 있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뭐 감마도 써보고 제미나이로 PPT도 만들어보고, 사실 저도 PPT를 많이 만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지만 젠스파크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업용으로 혹은 뭔가 제안서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뭔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품질의 PPT를 만들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중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 이대로 사실 내놔도 사실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색한 PPT다 이런 느낌들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도형이라던가 아이콘 같은 거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서 기업용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PPT의 어떤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고민이신 분들도 젠스파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PPT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입하면 하루에 100크레딧씩 주니까 그 기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요금제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연간으로 플러스를 하시면은 $11예요. 지금 40%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은 10,000크레딧 월에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사실 대부분 이거 사용하시면 평소에 사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월간으로 하게 되면 $24가 청구가 됩니다. 사실 젠스파크는 이제 사용을 하신 분들은 이제 결제해놓고 이거 정말 아깝지 않게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툴이라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가입해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PPT 기능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젠스파크는 제가 오늘 PPT 부분만 보여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나노바나나 프로나 GPT 이미지 생성, 플럭스, 시드드림, 제미나이 3 프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을 결제하지 않고 젠스파크 하나만 결제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026년에는요 젠스파크가 나노바나나 프로, 챗GPT 이미지 이런 것처럼 이미지 생성이랑 AI 챗 부분을 전체 추가 금액을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툴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젠스파크의 이야기를 해서 온성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
준비했습니다. 젠스파크 플러스 구독권 1개월권을 총 5분께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꼭 이 구독권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유튜버 옹선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AI 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